이곳은 경기도 외곽에 있는 한적한 시골 마을. 6살 장조는 맞벌이를 하는 엄마 아빠를 대신해 조부모의 손에 자라고 있는데요. 장조의 할아버지는 또래 친구 하나 없는 시골에서 늘 혼자 놀아야 하는 손자를 위해 손수 농구대를 만드는 중입니다. 장조야, 아이 거기 그러고 있으면 눈에 지지 들어가. 어서 할머니한테 가거라. 네. 아, 할아버지 눈. 아니 우리 장조 왜 눈에 뭐 들어갔어? 눈 크게 떠봐. 시원하지? 할아버지의 입김 몇 번에 괜찮아진 듯 싶었는데 또 이번에는 왜 그래? 왜 그래요? 어디 아파? 아니, 응가. 녀석이. 너무 귀여워요. 장조가 시골 생활에 가장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오래된 재래식 화장실. 아이들은 때문에 볼일을 볼 때면 이렇게 밤낮 어김없이 문 앞을 지키고 서 있어야 합니다. 얼마 후 시원하게 볼일을 보고 나오는 장조. 장조야, 할아버지는 저 농구대 마저 만들 테니까 할머니한테 어서 들어가. 그리고 바둑이 밥도 좀 주고. 네. 그래, 어서 가. 유일한 친구인 바둑이의 끼니를 챙기는 건 매번 장조의 몫입니다. 누가 많이 먹어. 그때 장조의 얼굴에 자꾸만 들러붙는 초파리 떼. 초파리 떼들이 그냥 할머니는 손자를 성가시게 하는 초파리를 쫓기 위해 장독에 지푸라기를 넣고 태워 개집 앞에 세워뒀고 덕분에 극성을 부리던 초파리는 이내 다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어찌된 일인지 요즘 들어 부쩍 잘 넘어지기 일수인 장조. 아가 어디 다친 데 없어? 눈에 뭐가 들어간 것 같아요. 할머니, 훅 불어주세요. 아유 이젠 괜찮을 거야. 하지만 곧 괜찮아질 거라는 할머니의 말과 달리 할머니, 눈이 잘 안 보여요. 흐려. 눈이 안 보여? 아무래도 아이의 눈에 뭔가 큰 문제가 생긴 것 같은 생각에 손자를 데리고 황급히 시내에 있는 병원을 찾은 할머니와 할아버지. 하지만 검안을 마친 의사 입에선 충격적인 진단이 이어지는데요. 안타깝지만 손자분의 왼쪽 눈의 시력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아니 선생님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멀쩡한 우리 애가 눈이 안 보이다니? 눈 속에 그 침입한 기생충으로 인해서 각막이 손상됐습니다. 기생충? 한편 햇살 좋은 어느 날 오후 혜민 씨는 등산로 입구에서 같이 산에 오르기로 한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바람결에 흙먼지가 풀풀 날리자 이거 혹시 황사바람이 아닌가 하는 걱정에 준비해온 마스크를 얼른 꺼냈습니다. 철저하세요. 생각보다 일찍 도착한 탓에 기다리기 지루했던 혜민 씨는 미리 화장실까지 다녀왔는데요. 그제야 도착한 친구 승현 씨가 늦은 게 미안했던지 멀리서부터 달려옵니다. 얘는 좀 늦었다고 그렇게 도끼를 뜨고 있니? 무섭다 무서워. 그게 아니고 눈에 뭐가 들어가서. 그러게 안경이라도 쓰고 오지. 자외선이 눈에 그렇게 안 좋대잖아. 산에 오면 벌레들도 많고. 아우 눈도 좋은데 뭐 안경은. 암튼 빨리 가자. 초록의 수풀이 우거진 계절. 두 사람은 상쾌한 기분을 만끽하며 산에 오르기 시작했는데요. 달려드는 초파리떼가 말썽입니다. 이 초파리들 성가시로 죽겠네 정말. 이번엔 또 앞서가던 승현 씨가 밀친 나뭇가지가 뒤로 튕기면서 혜민 씨의 눈을 찌르고 나뭇가지. 왜? 이 나뭇잎이 스쳐서. 다행스럽게도 눈에 상처를 입진 않은 듯 싶어 등산을 계속했는데요. 얼마 후 의욕적으로 산을 오르던 두 사람은 잠시 땀도 식히고 갈 겸 멈춰섰습니다.
사람이 또 눈에 들어갔나? 아, 따가워 죽겠네. 얘, 내 눈 좀 한번 봐봐. 연신 눈을 비벼대며 따갑다고 야단인 혜민 씨. 하지만 등산을 하다 보면 종종 겪는 일이라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요즘 들어 눈곱이 부쩍 자주 끼는 데다 무엇 때문인지 눈이 충혈되고 아팠던 혜민 씨는 안과를 찾았는데요. 잠시 후 의사가 혜민 씨의 눈앞에 내민 이것은 환자분의 눈에서 나온 기생충입니다. 기생충? 바로 이 기생충이 각막의 궤양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렇듯 평소 건강했던 6살 장조가 실명위기에 놓인 원인이자 등산을 즐기던 혜민 씨가 치명적인 안과 질환을 얻게 된 것은 두 사람의 눈 속에 자리 잡은 기생충이 각막에 심각한 손상을 입혔기 때문인데, 자, 그렇다면 장조와 혜민 씨의 눈 속에서 심각한 안과 질환을 일으켰던 이 기생충은 과연 어떻게 두 사람의 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일까요? 자, 심각한 안과 질환을 일으킨 이 기생충이 어떻게 눈으로 들어갔을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건 알죠, 우리도. 네. 답을 모르겠어요, 답을. 기생충. 문제라. 소년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행사나 이런 야외 무대 많이 쓰잖아요. 네. 많이 들어갈 거야, 노출이 많이 될 거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눈을 굉장히 자주 비비는 스타일을 그래서 지금 보면서 너무 섬뜩했어요.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화장을 하고 나서도 이 화장품이 들어갈 때도 많고. 오, 그럴 때 많아요. 예. 네, 그래서 항상 면봉을 소지하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지방에 이렇게 좀 벌레가 많은데 무대를 해도 나온 것처럼 촛발이 때가 달려들 때도 있고 아니면 폭죽이 터져서 그런 게 눈으로 들어올 때도 있고. 맞아요. 그럴 때 있어요. 막 가루 같은 거. 네, 맞아. 저게 이제 야외란 말이죠. 네. 야외에서 눈을 비비고 그리고 둘 다 화장실을 갔어요. 네. 이런 변이 있나? 이런 변이 있나? 형님! 나가세요, 형님! 그거야, 그거! 하지 마.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생각과 똑같고요. 요즘 그 시설이 잘 된 자변기에서도 그 주변에 그 기생충들이 많이 살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신체하고 접촉이 되면서 기생충이 이렇게 올라오죠. 근데 이 지금 재래식은 더하단 말이죠. 내 말 지금 알아듣겠어요? 그렇더라고요. 내 말? 그래서 저는 화장실에서 신체 접촉 때문에 기생충이 올라와서 눈으로 들어갔다. 잠깐 들었어. 이게 아닌가요? 머리 괜찮았는데, 일리 있었는데. 근데 두 번 같이 나온 게 또 하나가 있어요. 뭐? 파리. 초파리. 그럼 나가! 초파리. 나가, 보여줘. 작은 파리들이 이렇게 눈앞에서 왔다 갔다 거릴 때 그걸 손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손 바람에 눈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초파리가 이게 얼굴에서 맴돌면 그냥 부세요, 이렇게. 그 손으로 이렇게 하면 맞아. 눈으로 들어온다니까. 기생충의 원인은 초파리. 오호! 위기 탈출 넘버 원. 정답은 바로 눈에 달라붙는 야생의 초파리에 의해 기생충에 감염된 것입니다. 초파리가 정말 많잖아요, 정말. 먼저 만나봤던 6살 장조는 바둑아 많이 먹어. 시골집 마당에서 키우던 가축의 주변에 꼬이던 초파리가 장조의 눈에 옮겨붙어 기생충에 감염됐고, 눈 속에 자리 잡은 기생충이 장시간 각막을 손상시켜 실명 위기에 놓였던 것. 할머니, 눈이 잘 안 보여요. 또한 건강을 위해 등산을 즐기던 혜민 씨 역시 이 초파리들 고장마셔 죽겠네 정말. 걸린 사람만 나온 거예요. 숲풀에 사는 초파리에 의해 눈에 옮겨진 기생충이 각막에 궤양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초파리는 우리 주위에서 아주 흔히 볼 수 있고, 특히 날이 더워지면 집안에 둔 과일에서도 초파리가 꼬이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초파리가 사람의 눈에 기생충을 옮길 수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십니까?
물론 모든 초파리가 기생충을 옮기는 것은 아닙니다. 초파리 중에서도 주로 야생의 수풀이나 산속에 살며 유독 사람이나 동물의 눈물을 좋아하는 바로 아미오타종 초파리가 문제인데요. 이러한 야생의 초파리의 눈물샘에는 동양안충이라 불리는 기생충의 유충이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초파리들이 사람의 눈에 들러붙는 과정에서 초파리에게 있던 기생충이 사람의 눈으로 옮겨붙게 되는 것인데, 와, 너무 신기하다. 일단 사람의 눈 속에 자리 잡은 동양안충의 작은 유충은 사람의 눈물을 먹고 성충으로 성장하고 또 번식까지 하게 됩니다. 더욱이 동양안충은 한자리에만 머물며 있는 것이 아니라 눈 속에서 반복적으로 이동하고 움직이면서 결막과 각막 표면을 자극하기 때문에 결막염은 물론 심각한 안과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국내에 보고된 동양안충의 감염자는 생후 1년이 안 된 유아에서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대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대부분 안구 표면에 기생하면서 눈물이나 이물감 등의 증상을 일으키지만 드물게 안구 내로 침투해서 안내 감염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감염 사실을 몰라서 치료가 너무 늦게 된다면 각막 혼탁이나 안검 외반과 같은 눈꺼풀의 변형은 물론 심각한 후유증이 남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 눈에 기생충을 옮겨 치명적인 후유증을 남길 수도 있는 야생의 초파리가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시기는 바로 날이 풀리면서 기온이 높아지는 5월부터 여름까지로, 더욱이 이때는 동양안충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사람의 눈에 들어간 동양안충을 제거해내는 동영상입니다. 이러한 동양안충이 사람의 눈에 들어가서 기생하면서 각막염은 물론 심지어 실명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인데, 자, 이렇게 큰 기생충이 사람의 눈에 들어가 살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으십니까? 실제로 1996년 7월 눈이 충혈되는 결막염 증상을 보여 안과를 찾았던 60세 농부 최모 씨의 왼쪽 안 결막에서는 총 10마리의 동양안충이 발견됐고, 2001년 6월 홍채염을 진단받았던 50대 이모 씨 역시 검사 도중 오른쪽 눈에서 7마리의 기생충을 적출해냈으며, 지난해 여름 40대 주부 조모 씨는 산에 다녀온 지 약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눈이 충혈되고 따가운 이물감이 지속돼 거울을 들여다보는 순간 눈 속에서 구물거리는 기생충을 보고 놀라 안과를 찾아 기생충을 끄집어냈습니다. 더욱이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으로 인해 초파리가 알에서 성충이 되는 과정이 훨씬 빨라지면서 기생충을 옮길 수 있는 초파리들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고, 때문에 과거에 비해 동양안충에 감염된 사례 또한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물론 초파리에 의해 사람의 눈에 옮겨진 동양안충의 유충이 성충으로 다 자란 뒤에는 눈으로도 쉽게 발견할 수 있고, 또한 안과 진료를 통해 비교적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너무 크네. 하지만 문제는 동양안충의 유충은 처음에는 너무 작아 눈으로도 확인되지 않는 데다가 특별한 증상 또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성충으로 완전히 자라게 되는 약 한 달쯤 전까지는 기생충에 감염된 사실조차 모르기 쉽다는 사실. 때문에 만약 기생충이 눈 속에 들어온 사실을 모른 채 오랜 시간 방치한다면 각종 안과 질환은 물론 심지어 실명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감염 사실을 빨리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럼 동양안충에 감염됐을 때는 어떠한 증상들이 나타날까요? 처음에는 눈에 무언가 들어간 듯 단순한 이물감이나 가려움증이 느껴지기도 하고, 눈을 깜빡일 때마다 통증이 동반될 수도 있으며, 별다른 이유 없이 눈이 충혈되거나 눈물이나 눈곱 등의 분비물이 평소보다 느는 것이 특징. 또한 눈에 흐릿한 상이 맺히기도 하며 무언가 눈앞에 떠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등 시력이 나빠지기도 하고, 눈에 경련이나 마비가 동반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눈에 침입해 심각한 안과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기생충으로부터 우리의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등산을 하거나 숲을 근처를 지날 때는 보호용 안경을 착용하거나 모자를 눌러서 초파리가 직접 눈에 닿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기본. 둘째,
야생 동물이나 실외에서 키우는 가축에게 지나치게 가까이 다가가거나 접촉하는 행동을 삼가고, 셋째, 동양안충에 감염된 애완동물의 눈과 직접적인 접촉으로 감염된 사례들도 있으니 평소 애완동물의 건강 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집에서 키우는 가축이나 애완동물 주변에 초파리가 꼬인다면 미리 제거해 기생충 감염의 위험을 막고, 넷째, 특별한 이유 없이 눈이 자주 충혈되거나 혹은 이물감이 느껴지고 평소보다 눈에 분비물이 많아진다면 즉시 안과 검진을 받되, 특히 과거 야외 활동을 통해 초파리와 접촉한 일이 있다면 기생충 감염을 의심해 보십시오. 다섯째, 성충으로 다자란 동양안충의 경우 대개 눈동자 밑에 기생하고 눈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유심히 살피고, 끝으로 동양안충은 눈에서 1년 이상 기생할 수 있으므로 설사 안과 검진을 통해 기생충을 제거했다고 해도 기생충의 유충이 남아있다 재발하는 경우도 간혹 있으므로 적어도 향후 1년간은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눈물을 빨아먹고 사는 초파리, 해수롭지 않게 여겼다가 영영 눈이 멀 수도 있습니다.